안녕하세요. 웨딩의 시인 마스터 강입니다. 자, 오늘 웨딩 포토그래퍼 조정진 실장님을 모시고 오늘 스드메 토탈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우리 실장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출연을 하게 됐는데 오늘도 어색하게 잘 해보겠습니다. 컨셉이에요, 컨셉. 본인의 컨셉. 옆집 아저씨 같은 컨셉. 긴장돼요. 방송이 많이 긴장되더라고요, 저도. 네. 오늘 할 얘기가요, 제가 얼마 전 어떤 기사에서 스드메 토탈 금액이 업체마다 10배 차이까지 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기사가 떠서 제가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게 사실이라서 놀란 게 아니라 약간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예비 신랑 신부님들이 행여나 그 기사를 보시고 무조건 나 바가지 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본식을 또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기도 하고 결혼식장에서 예비 신랑 신부님들을 많이 만나는 우리 실장님과 함께 그거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10배 차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이게 가격이 똑같이 저희를 똑같이 찾아오셔도 신랑 신부님이 지불하는 금액이 다르시거든요. 그렇죠. 네, 다 달라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추가 옵션이 많이 붙거나 뭐 원하시는 게 많으시면 아무래도 좀 비용을 더 내게 되시는 거겠죠? 그렇죠. 기본 구성일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기본 구성은 100만 원입니다 라고 이 웨딩 업계, 토탈 업계에 좀 평균적인 금액이 있다면 기본을 하셔도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자면 뭐 원본 CD를 구입하신다거나 아니면 액자를 업그레이드 하신다거나 페이지를 늘리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드레스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좀 수입 드레스로 교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자면 메이크업도 원장님 지정으로 해서 페이를 좀 더 지불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레벨업을 하실 경우에는 금액대가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를 가지고 그냥 무조건 업체마다 어떤 업체 가면 최저 129만 원에 할 수 있고 어떤 업체를 가면 다 여긴 퀄리티가 높으니까 1600만 원입니다. 이 레벨 가지고선 뭐 10배 차이가 난다라고 뻥튀기해서 기사가 난 것 같아서 좀 아찔한 생각에 같이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 기사는 사실 좀 속이 상하긴 해요. 이쪽 업계에 네. 있으면서 뭔가 제가 저희 뭔가 사기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를 약간 사자로 좀 취급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좀 안 좋긴 한데 물론 그런 나쁜 업체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체를 좀 고발하거나 아니면 알리려고 그런 기사가 뜨는 것도 같은데 아닌 업체들이 더 많다는 점. 그리고 꼭 때만 되면 그런 기사가 뉴스든 아니면 인터넷이든 떠요. 그 웨딩 업체들을 조금 이제 이렇게 거품을 빼라 내지는 중재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언론에서도 꼭 봄이 되기 전에 가을이 되기 전에. 근데 항상. 그게 사실 예전에 필름 시절에는 제가 이쪽에 있지만 그래도 거품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정보가 또 너무 많으니까 인터넷 정보가 거품을 어떻게 매길 수가 없거든요. 정당한 어떤 인건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많이 그런 기사를 이제 보면 좀 아쉽기는 하죠. 기본 구성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정찰제는 아니지만 기본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추가 품목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기본 구성이 아닌 고급, 최고급형 패키지 스드메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당연히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웨딩 업체에서 거품을 부려서 이렇게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식으로 손님들에게 돈을 받는 건 아니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걸 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뭐 사전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사전 조사 필요한 거? 일단 뭐 인터넷에 정보가 많긴 하지만 신부님이 일단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상담을 하고 뭐 드레스를 고르고 뭐 사진 업체를 고르고 하다 보면은 옆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추가가 되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본인이 생각해 놓은 내 결혼에 대한 예산을
정확히 짜놓고 그 예산에 맞는 상품을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기본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웨딩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꼭 해야 하는 품목들. 그거만 하겠다 정해 놓으시면 솔직히 추가 품목 안 하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기본 구성이 뭐예요? 아, 기본 구성. 스드메에 대한 기본 구성. 여러분, 스드메가 어떤 단어인지는 아시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 세 가지 품목을 앞자만 따서 스드메라는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랬어요? 몰랐어요? 아, 난 촬영만 해서. 아, 나 스밖에 이래서 포토그래퍼들이 이렇게 착한 거야. 저는 스밖에 몰라요. 아, 스튜디오에서. 자, 스드메 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리허설 촬영과 본식 사진, 본식 촬영으로 두 가지로 나뉘고요. 그리고 드레스 같은 경우는 본식용 드레스, 리허설용 드레스. 똑같아요, 메이크업도. 그러니까 스드메 모두 다 본식과 리허설로 나뉩니다. 그런데 기본 구성은 본식 때 필요한 사진, 드레스, 메이크업. 그리고 리허설에 필요한 사진, 드레스, 메이크업. 손가락이 좀 이상해 보여. 어떡하지? 이렇게 본식과 리허설 합쳐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꼭 필요한 토탈 상품을 스드메 상품이라고 하고요. 그 기본 구성은 자, 우리 조정진 실장님이 잘 아는 스튜디오부터 얘기할게요. 리허설 때 드레스 몇 벌 입나요? 보통 한 5벌 하죠. 아, 그렇게만 입어요? 아, 화이트. 아, 드레스만 얘기하잖아요. 롱 드레스, 화이트 드레스 2벌을 보통 기본으로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 외에 뭐 준비하시는 건 뭐 유색 드레스나 미니 드레스 같은 경우는 업체마다 뭐 무료로 대여가 가능한 곳이 있고 금액을 받는 곳이 있는데 보통 화이트 드레스 2벌과 칼라 드레스 1벌 이렇게 3벌을 기본 구성에 넣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식 때 드레스는 한 벌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성 상품 나오시죠. 자, 이제 스튜디오는 리허설 앨범 1권, 본식 때 필요한 앨범 1권, 그리고 원판 스냅 앨범 이렇게 기본 구성으로 나가고 드레스 같은 경우는 리허설 때는 3벌, 본식 때 몇 벌? 1벌. 그래서 드레스가 4벌. 그리고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리허설 때 1번, 본식 때 1번, 2회. 요걸 기본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 기본 구성 안에 리허설 때 잘 나온 사진 하나를 액자를 만들어 드려요. 서비스 상품으로. 그 액자 하나까지 들어가는 게 기본 구성이죠. 그 외에는 뭐? 추가 옵션이죠. 그렇죠. 기본 구성만 하셔도 결혼하시는데 빠짐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조금 더 내가 내 결혼식을 좀 더 특별하게 뭔가를 더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드레스 몇 벌 더 입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진 더 몇 장 더 찍으셔도 되고요. 많이 비싼가요? 추가 옵션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제 밑에 포토 직원이 나가면은 인건비가 싼 거고 제가 나가면 좀 비싸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드레스 가격. 드레스도 한 벌 더 입으면 한 10만 원, 20만 원. 거기다 수입 드레스로 레벨업을 하실 경우에 뭐 업그레이드 하실 경우에는 50만 원 수입 드레스가 이상?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수입 드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수입해 왔기 때문에만 비싼 건 아니고요. 수입해 갖고 온 드레스를 서양인들이 입던 드레스를 동양인이 입어야 되기 때문에 가봉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 가봉비도 포함이 되고 아무래도 수입 드레스란 우리나라에 나오지 않는 그런 원단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드레스라서 가격 자체가 조금 더 비쌉니다. 제작 비용이.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실 경우에는 한 50만 원 정도 추가 금액이 지불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스튜디오에 관한 추가 옵션은 우리 실장님이 더 잘 아시죠? 액자 얼마? 액자도 뭐 여러 개 하시거나 더 크게 하시거나 하시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그렇죠. 페이지를 늘려도 돈은 더 추가되잖아요. 보통 기본 페이지 정한 것만 하시면은 추가 금액이 없는데 보통 또 사진을 찍으면 이제 또 워낙 잘 찍어드리니까. 그러니까 스드메 토탈 상품의 가장 기본적인 페이지가 20페이지예요. 본식에 관한 스냅도 20페이지, 리허설에 관한 페이지도 20페이지. 예, 모두 다 20페이지인데 하루 종일 고생해서 찍은 데이터가 워낙 좋으면 솔직히 20장 안에 다 담기는 힘들어요. 좀 모자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이 많죠. 저 원본 사진 10만 원에 산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뭐 DC가 들어갔겠죠. 뭔가가. 그리고 시대별로 진상으로 해서 진상으로. 광 PD님은 8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8년 전.
네. 10만 원인가에 주고 샀어요. 근데 10만 원이면 사실 포토그래퍼인 제 입장에서는 좀 너무 싸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원본 사진은 왜 안 주느냐. 잠깐. 수상권은 나한테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왜냐면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이거 방송 나가면 저런 진상 손님들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업체분들한테 또 피해가 가는 거 아닌가? 그걸 얘기를 못 들어서 처음에 상담할 때 뭐 이걸 드리고. 요새는 사실 그런 게 저도 일을 하다 보면은 원본 구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제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애초에 계약할 때 그런 추가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하고 가는데 사실 해드려도 좀 그게 다시 굵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따로 또 뭐 결제를 해야 되냐 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나 열심히 찍었는데 좀 그러니까 그거를 네네. 뭐 그런 인건비에 대한 걸 논하고 싶은 건 아니고 고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고지를 보통은 다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는 걸로 알고 저는 있는데 못 받았어요 그런 얘기. 아마 기억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그쪽에 실수였겠죠. 그러니까 업체에서 분명히 공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했을 경우에 본인들이 잘못했으니까 10만 원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원본 CD 비용은 현재 2016년 가을 시즌 10월,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원본 CD 비용은 거의 대부분 2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수정본이 더 들어가느냐 아니면 수정본을 따로 판매하느냐 정도인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초상권을 서로 따지고 이러기 전에 기본 상품에는 원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걸 업체에서도 명확히 공지하셔서 예비 신랑 신부님들이 꼭 알고 촬영에 임하셔야 된다는 점이죠. 제가 알았으면 그걸 얘기 안 했겠죠. 그렇죠. 네. 진상 저는 원본을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뭐 업체 간의 뭐 어떤 계약 조건에서 그런 게 될 수도 있긴 하겠죠.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신랑 신부님과 계약을 할 때는 20페이지 앨범 한 권을 드리기로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원본 앨범에 들어가지 않는 데이터까지 모두 다 제공하겠습니다라는 계약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판매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얼마를 받느냐는 솔직히 천차만별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웨딩 컨설팅이 이제 좀 평정화되고 많아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택 옵션으로 바뀌면서 원본을 무조건 사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무조건 샀어야 됐거든요. 요즘은 의사를 물어봅니다. 본인이 원하실 경우에만 구매하시는 거라고요.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하실 경우에는 저희는 평균가 25만 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금액에 맞춰서 난 사야겠다 하시면 구매하시는 거고요. 너무 비싸서 나 필요 없을 것 같아 하시면 구매 안 하셔도 돼요. 강매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 업체 측에서는. 지금 시대가 시대인지라 강매 같은 거 아니에요. 대신에 본식 파일은 이제 좀 많이 다르죠. 본식은 원본을 제공을 해주는 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리허설 같은 경우는 워낙 연출해서 찍는 데이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포토그래퍼들의 그런 저작권도 있거든요. 그리고 스튜디오에 이런 세트를 만들어 놓은 그런 저작권 같은 게 있어서 리허설 촬영 같은 경우는 원본을 판매를 많이 하는데요. 본식 같은 경우는 웨딩홀 저희한테 저작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찍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촬영에 대한 어떤 약간의 촬영 저작권 정도만 있을 뿐이지 신랑 신부님들한테 권한이 더 많아요. 왜냐면 웨딩홀에 대관료라는 걸 내셨기 때문에 그 돈을 내고 그 공간을 빌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원본 앨범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그냥 받으시면 되죠. 본식은 뭐 받으시면. 저기 리허설도 그렇고 본식도 그렇고 사진을 몇 장 정도 하는 게 개인적으로 좋으신 것 같으세요? 뭐 기본은 있지만 기본 구성보다는 페이지 얘기하신 거 같아요. 네. 피스로. 사실 리허설 촬영은 뭐 20p도 뭐 충분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나머지는 신부님의 몫인데 본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페이지가 된다고 하면 본식은 사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본식은 부족한데 현실은 사실 본식은 별로 추가를 안 하고 리허설을 추가를 많이 하죠. 저는 다른 의견이에요. 저는 리허설 20페이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솔직히 본인들이 준비해오는 의상만 해도 기본 구성 아까 말씀드렸죠. 화이트 드레스 2벌에 유색 드레스 1벌.
거기다가 뭐 조금 더 욕심을 부리셔서 아니면 업체에서 일반 대여가 돼서 미니까지 입으시게 되면 드레스가 기본 구성 4개예요. 4벌이에요. 거기다가 한복도 준비해 오시죠. 거기다 두 분이 커플룩까지 준비하세요. 그러면 한 6벌 정도를 20페이지에 넣으려면 한 벌당 3장? 3장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앨범에. 3장이면 되지 뭐. 괜찮다, 이 아저씨. 아, 정말. 남자들과 여자들의 차이예요. 여자들은, 앨범 일부러 이렇게 성별을 나누자는 건 아니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집착해요. 자기 모습에, 자기 아름다운 모습에. 근데, 가만 보면 스튜디오 촬영을 하러 오신 신랑님들 보면 실제로도 그런 거 못 느껴요. 남자들 괜히 사실 막 뭐 끌려온 듯한 느낌. 하기 싫은데 온 듯한 남자분들은 느낌. 뭐 신랑님도 거의 다 그렇고 그리고 뭐 제가 이쪽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신랑님들 입장에서는 드레스가 종류가 달라도 그냥 하얀 옷이거든요. 남자들은 사실 잘 모르지. 저야 일을 하니까 이제 아예 다른 거구나 알지만 대부분 그냥 하얀 옷이잖아요. 하얀 옷, 긴 옷, 하얗고 긴 옷.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본식이 좀 더 뭔가 하객들도 많고 뭐 스토리가 이런 많이. 스토리가 얘기가 있으니까는 그게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20페이지로는 부족할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리허설은 뭐 신부님이 사실 그런 거 결정을 할 문제라서 20페이지로 끝나면은 뭐 좋다고 하시면 괜찮지만 또 여자들은 또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뭐 우리 조정진 실장님 같은 경우는 리허설보다는 본식이 조금 근데 더 저 근데 페이지 추가가 오해하실까 봐 얘기드리는데 저 신부님 원하는데 다 찍어드려요. 다 찍어드려요. 포토샵 다 해드리고. 아니 뭐라고 안 그랬어요. 왜 괜히 찔려한다. 괜히 찔려한다. 아니 나는 뭐 열심히 안 찍어줘서 뭐 이렇게 그러나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워낙 예비신랑 신부님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친구분들의 아니면 뭐 본인이 꿈꿔왔던 웨딩 촬영에 관해서 준비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 준비된 구성품들을 그러니까 준비된 이미지들을 그 20페이지 안에 다 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아까 물어봤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20페이지는 좀 적은 것 같고 조금 더 갑자기 하시는 생각나는데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 보통 신랑 신부님들이 어떤 가격에 대한 어떤 억울함이나 이런 거 호소할 때는 보면 옆에서 친구들이 이거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다 끝나고 갈 때는 굉장히 만족하시고 가셨는데 나중에 한 며칠이나 일주일 정도 있다가 나는 어떻게 했는데 친구가 이걸 많이 맞아, 해줬는지 얼마 전에 제 가까운 지인 포토그래퍼님이 또 컴플레인 걸렸잖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촬영 다 잘하고 돌아가셨는데 같이 따라오셨던 친구분이 그 포토그래퍼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말투도 마음에 안 들고 태도도 마음에 안 들고 그것 때문에 셀렉하러 와서는 저희 포토그래퍼 마음에 안 들어서 사진 다시 찍고 싶어요 이러셨대요. 좀 옆에 분들이 너무 분위기를 잡아오셔갖고 그래서 결국은 스튜디오 업체에서 좀 더 찍어드릴게요 해서 추가 촬영을 또 잡았어요. 옆에 친구분들의 입김이 이렇게 셀 줄이야 처음 알았네.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근데 좋은 친구분들 만나셔서 뭐 알뜰하게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혼자 끙끙 대시는 것보다 저희 같은 방송도 좀 도움 받으시고 그리고 전문 업체 플래너분들 도움도 받는 게 좋아요. 무조건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 상품 얘기를 잠깐 하다 보면은 예전 방식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결혼식 준비한다고 하면 업체에서 패백 음식, 신혼여행까지 토탈로 다 준비를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업체에다가 그냥 뭐 이렇게 토탈 금액 뭐 200만원, 300만원 딱 주고 나면 뭐 추가할 필요 없이 진짜 말 그대로 돈 하나 안 들이고 그냥 편하게, 예식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전문 분야가 다 나눠지니까 근데 기본 구성으로 이렇게 쭉 다이어트 시킨 기본 구성을 딱 내놓고 거기다가 하나하나씩 한 겹 한 겹씩 이렇게 쌓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어느 업체는 뭐 129만 원인데 어느 업체는 12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갭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좀 옛날 사람인가 보다. 근데 요즘 분들은 뭐 워낙에 또 자기 요구 원하는 게 확고하니까 어떤 기대하는 퀄리티도 있고 정보도 많고 하니까 아마 욕심을 내서 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또 자꾸 또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본인 그쵸. 생각했던 어떤 처음에 생각했던 예산보다 기대치가 훨씬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저는 전문 분야가 많아지는 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 그만큼 조금 더 전문화되면서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많아졌다는 점, 그리고 빼고 싶으면 뺄 수도 있다는 점 다 좋긴 한데,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예전처럼 이렇게 모든 견적서에, 모든 계약서에 필요한 게 다 들어가서 이거 말고는 더 이상 돈 낼 거 없죠? 라는 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넣고 빼고가 너무 많아서 많긴 하죠. 좀 복잡한데, 이런 어려운 결혼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즘은 대기업에서도 결혼 준비 과정이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강사님들 모시고 진짜? 특강까지 해준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그만큼 결혼 준비한다는 게 힘든 거겠죠. 열심히 공부까지 해야 된다는 거. 그만큼 세분화되고 전문화돼서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많아졌지만 어떤 걸 선택하냐 고민에 빠져 있게 되실 텐데요. 정말 필요한 건 아까 우리 조정진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고한 의지, 그쵸. 예, 나만의 계획, 계획에 맞춰서 결혼 신부님이 준비하시는 중심을 잘 잡으셔야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세이브 하다가 나중에 신랑 신부님 후회되는 결혼식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진짜로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그 기본 구성 플러스 나한테 필요한 추가 품목들을 자세히 잘 알아보신 다음에 견적을 받아보시면 절대로 손해보는 일, 그리고 바가지 쓰는 일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웨딩 업체에선 여러분들을 속이진 않습니다. 10배 차이 난다는 건 그만큼 기본 구성이 어떻게 바뀌었느냐의 차이인 거지,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라는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